안녕하십니까, 혼단타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산책을 하고 왔고요. 강변 산책을 하고 밤에 저녁 먹고 조금 걷고 와가지고는 슈퍼에 들어서 보니까 대전에 왔으니까 뭐 대전 막걸리 또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저온숙성 원으뜸 이래서 뭐 여기 보니까 충북 청주시래 갖고 충청도에서 이렇게 살균 약주 해가지고 무 아스파탐이 이제 막걸리에 들어가는 어떤 향신료하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그런 물질인데 그걸 안 넣었다 해서 또 어떤 맛일까 하고 이렇게 한번 사가지고 와서 이걸 한잔 하면서 또 잠깐만요. 슈퍼에 들어서 샤인머스켓하고 배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술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이렇게 깎아서 오늘은 제가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조용히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박 여행을 제가 오늘 면도를 또 안 해서 면도기 산다는 게 잊어버렸네요. 한잔 하십시오. 지금 술을 한잔 따랐는데 제가 요즘 이거 차를 또 중고를 사가지고 부쩍 또 차박 여행을 와이프하고 다니든지 안 그러면은 시간이 와이프가 안 맞으면은 저 혼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어떤 수익이 비교적 순조롭게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내 수중에 들어오고 좀 여유가 있어야지 여행도 즐거운 거고 제가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할게요. 제 수중에 수익이 돈이 들어와야지 어떤 여행도 즐겁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도 편안한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어떤 그 지역에 그 지역의 특산주라든가 향토술이라든가 또 맛집을 가서 음식을 먹고 각 식사를 끼니를 해결을 하고 식당에서 어떤 그 집 맛집을 그 지역의 맛집 또 뭐 호텔 사우나라든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을 또 특히나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행이 힘들어지죠. 말 그대로. 돈이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않고 힘들고 쪼달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차박 여행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펜션이나 호텔을 빌려서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맛집을 가고 찾아가고 어떤 유명한 곳을 관광지를 가고 돈을 쓰고 하다 보면은 뭐 꼭 차박을 안 하더라도 그 비용 이상으로 차박을 하면서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관광지의 관광 상품도 다 이용해 봐야 되는 거고 하니까 특히나 우리 주식인들은 더욱 그렇잖아요. 주식으로서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큰 손해를 입었거나 주식으로 돈이 안 벌려갖고 수중에 돈이 없어 답답한 분들은 특히나 주식 트레이더 분들은 주식이 주업인 분들은
돈이 없으면은 첫째는 밖에도 나가기 싫어지고 방에 내 처박혀 있어. 주식시장이 끝나면은 막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자고 싶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싶고 그런 마음밖에 없잖아. 그죠? 빨리 내일 시장이 또 왔으면 1턴 따든 간에 내일 시장이 빨리 왔으면 해서 마음은 항상 빨리 시장이 와서 내가 빨리 주식으로 돈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밖에 없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은 친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과 만나기도 내가 쓸 돈이 아까우니까 그런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가지다 보니까 손실을 입으면 사람 마음이 뭐 주식인 아니라도 다 같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돈이 없으면은 뭐 나가기 싫고 친구 만나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고 누구나 그런 마음은 그러하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어떤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여행을 다니더라도 저같이 이렇게 차박 여행을 다니더라도 어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은 이 여행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광경을 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내 수중에 돈이 조금씩 지출이 되어가 재산이 깎여 나간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여행 어떤 그 음식들이 결코 좋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 어떤 사회에서는 돈이 어떤 인간의 행복을 결정 짓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은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핑계거리일 수가 있어요. 핑계거리. 사람이 아파도 병원에 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돈이 드는 거고 돈이 안 드는 게 없잖아. 그죠? 그 수중에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사실상 맞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자기 위안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또 뭐 저는 음식을 안 해 먹다 보니까 뭐 어떤 집에서 반찬을 싸워 가지고 어떤 햇반만 해 갖고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맛집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쓰듯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문득문득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버려야 되지 않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욱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식으로 또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절대 돈은 잃으면 안 되겠구나. 특히나 요즘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제가 실시간으로 주식 유튜버들의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 그죠? 많이 어렵고 우리가 주변의 주변의 정세도 뭐 북한이 쳐내려 온다 하면서 전쟁의 위협도 있고 주변국의 어떤 세계의 어떤 전쟁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어떤 시장의 상황은 보면은 금투세 영향도 있지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을 이렇게 어떤 급등시키더라도 주포들이 세력들이 급등시켜 주더라도 다시금 서서히 하루종일 하락을 시킨다던가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지금은 주식을
관망해야 될 때지 섣부르게 막 매수하고 매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세력들이 급등시켜 놓고 하루 종일 계단식으로 야금야금 올려줄 듯 하면서도 심리를 이렇게 올려줄 듯 하면서도 계속 내리더라고요. 장이 끝날 때까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어떤 주식 유튜버들의 실방에서 내가 보니까 많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 벌기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어떤 크게 매수하는 어떤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은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 어떤 매매를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돈은 소중한 거잖아요. 절대 10원짜리 하나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움직임들만 이렇게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어떤 분위기가 좋을 듯해요. 본격적인 매매 같은 것은 어떤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 하는 게 좋고, 지금은 자기 자신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움직임들을 그냥 공부하는 좋은 어떤 시기가 아닌가. 그죠? 주식을 공부하는 시기, 돌아볼 수 있는 시기, 주식을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돈을 못 버는가, 주식이 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흐르는가, 이런 하나하나 어떤 공부하는 시기로 가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은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돈을. 저도 현재는 보수적으로다가 말씀드린 바 같이 제가 보유한 종목만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은 매매를 하지, 제가 예수금은 있지만 예수금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수익을 거두면서 예수금은 다 챙겨놨잖아요. 그 뒤로는 더 이상 매매를 안 하고 종목들이 수익이 날 때마다 예수금을 모아두는 형식으로 지금은 매매를 소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관망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오르는 어떤 테마에 속해 갖고 또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만 움직임을 지금은 공부하면서 손실이 나도 내가 팔지 않으면은 내가 돈을 잃지는 않는 거잖아, 그죠? 본전은 되는 거잖아, 그죠? 끝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가 맞지 않는 시장이다 하면서 이렇게 또 통계를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는 종목들이 대다수의 한 반 이상의 종목들이 10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보유하니까 마이너스 한 70에서 90% 난 종목들이 의외로 엄청 많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죠. 물리면은 그냥 존버하면은 나중에 다 수익으로 돌아올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 들을 것 같으면 돈을 투입해 놓고 무조건 오를 때까지만 기다리면 돈을 다 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을 것. 근데 왜 이럴까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주식이란 게. 그 통계를 내는 자료에 보니까 10년 동안 보유했을 때 코스닥, 코스피를 이렇게 해놨는데 한 50% 이상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70%에서 90% 된 종목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마이너스 70%. 10년 전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인 종목들도 의외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듯이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10년 동안 차라리 은행에 넣어놨으면은 뭐 이자라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안 잃었다고는 본전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나오는데 돈이 더 부르는데, 그렇다고 그게 또 언제 또 탈출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어떤 폰단타 매매법에서 말하잖아요. 10년 전에 매매한 사람들이 마이너스 70% 90%인데 폰단타 매매법은 매매를 한다면은 10년 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 2, 3년 전에 매매를 하는 거죠. 밑바닥에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많이 봐야 30%고 30% 밑에서 마이너스 10에서 20%. 그죠? 10년 전에 매매한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10년 주에 꼭대기에서 매매해갖고 10년 동안 하락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꼭대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하락을 해서 7, 8년 하락해서 7, 8년, 9년 하락해서 그 바닥에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폰단타 매매법입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바닥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실적을 작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실적이 많이 상승했던가, 안 그러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바닥에 있거나, 그 회사가 매년 성장하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지 무조건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닥에서 매수했는데도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재는 물려있는 상태인데, 그 물린 거는, 그 지하실은 다시 바닥까지 올라오는 거는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 바닥까지 올라와서 그 10년 전에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바닥에서 지하실까지 내려갔다 다시 바닥에 올라오는 거는 쉽다는 것이죠. 그거는 어느 정도의 기간만 거치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을 매수하면은, 존버를 하면은 수익은 온다는 것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근데 얼토당토 안 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떨어지고 이런다고 뭐 겁먹을 필요 없다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견디다 보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물리더라도 수익은 찾아오는 거고, 보면은 어떤 트레이더 분들은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하고 울부짖고 있죠. 항상 부르짖고 있죠. 그 대장주란 뭘까요? 그 대장주가 처음에 태생부터 대장주가 아니라는 거. 태생부터 대장주가, 나는 대장주다 하고 상장해갖고 그게 종목이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 그죠? 그 대장주라는 것도 바닥에서 빌빌 거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펩트론이 상당히 지금 엄청 활발하고, 모든 그죠? 억대 트레이더들도 지금 펩트론을 엄청 매매하잖아. 그죠? 그게 핫하잖아. 그죠? 그 펩트론 자체도 바닥에 있을 때는 완전 잡주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펩트론을 관심 종목에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저는 매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핫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그죠? 트레이더들의 어떤 관심 밖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펩트론이 엄청, 지금 막 시장도 안 좋은 상황이지만 막 상승하고, 거기서 막 5억 10억씩 배팅하는 트레이더들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대장주란 것도 어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급등의 급등을 거치면서 그것이 대장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쉽게 그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의 급등을 거치기 전에 우리는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그 매매법이 폰단타 매매법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을 하는 그 시기를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계속
세워라 내려오라 하면서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존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오면은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게 늦게 오면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손실은 보지는 않거든요. 절대. 위에서 고점에서 잡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100% 99% 이상 손실을 본다지만은,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저점에서 잡는 것은, 바닥에서 있는 종목을 잡는 것은 그렇게 손실을 볼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저런 종목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보유 종목들을 관망하고 있으면서 어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어떤 그 뉴스가 터지면서, 그 테마가 터지면서 상승 분위기를 타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씩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저도 물렸지만은 언젠가는 이놈들이 무조건 상승을 한다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또 목표할 또 더욱 비중을, 그 중에서도 비중을 실어 놓은 종목도 있고, 이렇게 종목 관리를, 계좌 관리를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차박도 여행도 모든 것이 내가 수익이 차곡차곡 어떤 발생하면서 어떤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즐거움이 우리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여행을 다니고 먹고 하는 것은 낭비밖에 안 됩니다. 낭비밖에. 어떤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낭비고, 돈도 낭비고, 낭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도 돈을 벌어가면서 여행을 다니면 금상첨화잖아. 그죠? 여행도 즐겁고 심적으로도 기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주식 공부는 어떤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절대, 그죠? 우리 주식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게 어떤 제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계속 존버인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죠? 더욱 어떤 비중도 못 싣고 기다리는 상태고 이랬는데, 오늘 또 어떤 테마를 탔는지 어떤 뉴스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급등을 줘서 오늘 저는 잠깐만요. 이게 저는 오늘 여기 보시면은 128만원 오늘 수익을 저는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10월 4일날 87만원을 올리고 이렇게 17일, 그죠? 이 중간에는 그냥 계속 그냥 보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또 종목이 튀어줘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올렸는데, 오늘 매수 금액은 7,400만원이고 매도 금액은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7,900만원치 한 종목을 바로 매도한 게, 딱 눌러서 매도한 게 아니고, 아시죠? 저를 아시는 분 아시죠? 샀다 팔았다 하면서 4848 치고받고 하면서 예를 들어 2-3천만원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떤 테마를 타면서 급등을 해주는 바람에 여기서 빠질 때 더욱 매수를 하고 또 위로 올라가면서 팔고 하면서 하루 종일 거래했는 금액이 7,9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7,900만원을 7,900만원치 매수하고 매도를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2천만원 3천만원 매수한데 거기서 하루 종일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커진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률도 뭐 한 6% 7% 되더라도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또 낮아진 겁니다. 금액은 커지면서, 이 매도 금액이 커지면서 수익률은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달은 지금 현재 뭐 200만원 이상 되면은 기본은 한 거죠. 저는 어떤 직장인이, 그죠? 200만원 이상 벌면은 직장 월급에 또 플러스 200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 여행을 다니더라도 이렇게 어떤 부수적으로 수익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어떤 이런 먹거리를 먹고 술을 마시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푸근하답니다. 어떤 보는 광경도 더욱 아름답게 보이고 음식도 더욱 맛나게 보이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다니더라도 어떤 수입원을 이렇게 꾸준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돌아다니는 게 어떤 뜻깊고 그 여행이 더욱 즐겁고 더욱 맛있고 잠자리도 더욱 쾌적하고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억지로 여행 다니면 그 여행은 절대 즐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한참 만에 수익을 올리니까 어제 밤에 잘 때는 야, 내가 전에는 어떻게 수익을 냈지 하면서 수익 내는 방법을 까먹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겁이 한편으로는 섬찟하게 순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서 주식 제가 초보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지 하면서 제 매매법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자면서 눈이 감기 전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어제는 되돌아가서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하나하나 짚어 나오면서 그 과정들을 어떤 매매법에 대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어제는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 급등이 나오길래 어젯밤에 잘 했죠 그게. 그렇게 해서 또 오늘 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제 주특기를 살려가지고 그게 다시 본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제가 7,900만원치 매도를 했지만은 매매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어떤 기회가 오면은 아무리 오래 물려있다 해서 기회가 왔다서 탁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으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종목에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종목 공개는 지금 사실상 힘들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종목이 바닥에서 급등하는 그 시기가 언제 올 줄 모르는 겁니다. 마냥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제가 올리고 싶다고 절대 못하죠. 개미는 주포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포가 어떤 그 타이밍을 지금 받은 거죠. 지금 제 종목에. 그래서 제가 오늘 수익을 올렸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간만에 온 기회인데 제가 오늘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빨간불만 보이면 감사하다고 본전에 감사하고 팔고 끝내버리면 나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가면 주포인데 질 수밖에,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지금 이제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매매를 아직까지는 완전히 100% 끝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목 공개는 좀 사실상 지금은 힘들고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이 또 더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그 시점에 여러분에게 어떤 매매 포인트도 설명을 드리고 종목 공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돈이란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물론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박 여행을 다니면서 집에서 도시락 사와가지고 반찬하고 싸고 물론 그렇게 먹으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그렇지만 내가 경상도에서
내가 전라도에 가서 전주 비빔밥을, 그 전주 사람이 하는 전주 비빔밥을 내가 경상도에는 먹어볼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내가 도시락을 싸갖고 전라도에 가서 물론 내 도시락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게 더욱 황홀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타블릿을 갖고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도 돈이 있기 때문에 사서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나는 휴대폰도 필요 없어, 휴대폰 돈 내는 거 요금도 아까워 하면서 휴대폰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직장 안 다니고 예를 들어 퇴직을 하고 있다면 휴대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통신요금이 아까워서. 그렇지만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차가 없어서 여행을 안 다녀도 되지만 이 차가 생김으로써 전국 여행을 다니고 하니까 행복이 더 크잖아, 그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행복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또 이렇게 여행 다녀 보니까 여행을 다니고 먹고 즐기더라도 주식으로 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게 더 큰 행복이다. 뭐 돈 버는 재미가 있고, 세상에는 돈 버는 재미가 최고 큰 행복이라고, 최고 큰 행복이고 최고 큰 재미라고 하잖아, 그죠? 도박이란 것도 돈을 버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더욱 행복한 삶, 그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오늘 방송에서는 또 주식 얘기를, 차박 여행 중에 주식 얘기를 또 이렇게 한 토막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